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중 팜스빌의 주가도 상승세인데 팜스빌, 어떤 회사이며 주력 제품은 무엇일까? 2020년에 갖고 있는 성장 동력 또한 긴급 진단해본다. 코로나19 사태 전후 건강기능식품 업종 투자 전략도 모색해보는 시간 마련했다. 네, 건기식이라고 하죠. 건강기능식품.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최근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면역력을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트렌드가 수혜로 작용을 했는데 오늘은 그중에 팜스빌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펠리지 투자 리서치 김미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팜스빌 주주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저희 종목 토론실 들어가서 이야기부터 한번 봐도록 하죠. 확실히 가장 키워드는요, 이 건강기능식품, 면역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 주식이 진짜 코로나 수혜주다, 건강기능식품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기관도 같이 매수하고 있다라고 평가했고요. 방송에도 실제로 요즘 뭐 홈쇼핑이든 일반 이제 건강 프로그램이든 다 면역력을 높이자라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결국 면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팜스빌도 그 안에서 우리가 같이 주목해야 된다라는 주주들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팜스빌 관련이 있는 회사예요. 어떤 기업인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네, 제가 회사 관계자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팜스빌 내용을 보다 보니까 2000년도 설립됐고요. 작년 10월 달에 코스닥에 상장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강 기능 관련된 쪽에 자연 소재를 좀 접목시켰다라는 관점 쪽에서 건강 기능성 식품 쪽에 주력을 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인터넷 전자상거래 플랫폼 쪽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 자체 브랜드 생산 부문, 유통 부문 이런 쪽으로 사업 구성이 돼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팜스빌의 주력 제품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요. 뭐 어떤 회사의 경우에는 오메가가 유명하다던가, 네. 뭐 크릴오일이 유명하다던가 다들 있잖아요. 네. 팜스빌의 주력 제품은 무엇인가요? 예, 고루고루 다 유명한 것 같습니다. 좋네요. 특히 제품별로 봤을 때 피부 건강 관련된 쪽이 매출의 한 46% 차지하고 있고요. 거의 절반 정도 차지하고요. 네, 네. 관절 건강 제품을 보다 보니까 관절 돌리도 뭐 이런 제품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쪽에서 한 14%대, 다이어트 관련된 쪽이 17%대.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쪽에 치중이 강하게 됐다기보다는 약간 그래도 이제 피부 건강 쪽이긴 하지만 골고루 구성이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또 유통 채널별 흐름을 보게 되면 홈쇼핑 쪽이 62%다 보니까 거의 압도적으로 홈쇼핑 쪽의 판매 채널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브랜드를 봤을 때 악마 다이어트라는 브랜드 혹시 아십니까? 네. 아세요?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만. 네. 그 브랜드 관련해서 다이어트 부문 홈쇼핑 매출 1위를 2014년도 기록했고요. 이쪽에서 꾸준한 실적이 나오는 가운데 브랜드 네임들도 그렇게 재밌습니다. 애플트리, 김약사네, 뭐 비타민 스토리, 뭐 이런 쪽으로 가져가면서 그래도 건강기능성 식품 관련된 꾸준한 브랜드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46%를 차지하는 피부 건강. 하지만 뭐 두루두루 많은 제품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종목 토론실에서 가장 많이 이 회사의 장점으로 꺼내고 있는 게 면역력 강화, 코로나19의 가장 큰 수혜주다라는 데 의견을 일치하고 있잖아요. 네. 맞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한 2, 3주 전에 저희 테마그알에서 건강기능식품 했었죠. 네. 다시 보기 하시면 모든 해답이 다 나옵니다. 네. 그때 자세한 차트와 모든 흐름들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드린 내용들 다시 한번 종합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당연히 생활 수준이 높아가게 되면 내 몸 챙깁니다. 그러면은 그와 관련된 건강기능성 식품은 보통 요즘에 약 쇼핑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또 여행 가면은 그렇게 그 동네에서 그 나라에서 유명한 약을 사와요. 그렇죠. 이만큼씩 또 봉투에 넣어서 사오는 경우도 나오게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인구 고령화와 함께 나오는 변화, 특히 일본의 사례를 들으면서 한번 이제 성장하는 흐름들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있고요. 게다가 또 지금은 일단 건강하자, 면역력을 챙기자라는 관점 쪽에서 특히 요즘에 홍삼 찾으시는 분들 상당히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관점이다 보니까 이런 또 건강기능성 식품의 대표주자 홍삼을 비롯해서 계속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 건강기능성 식품이 얼만큼 성장했냐라고 봤을 때 작년에 한 4조 6천억까지 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연평균 8% 이상 성장했고요. 작년은 17% 성장을 했다라고 하다 보니까 성장세가 좀 더 가파르고 빨라지기 시작하죠.
특히 글로벌 성장률에 대비해서 한 2배 이상 늘었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관심이 필요한 섹터는 맞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정부도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을 텐데 네. 이러한 건강기능식품 건기식의 호재가 될 만한 뉴스들도 나와줄까요? 네, 지난 흐름들도 나와줬고요. 네.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규제를 완화하는 쪽과 그리고 특히 지원을 하는 쪽, 이 두 가지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규제 완화는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어떤 의약품 쪽으로 취급을 했던 부분들이 이제 이런 건강기능식품 자유 판매가 허용되다 보니까 이제 매대 앞으로 좀 바짝 사람들이 눈에 잘 보이는데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거기다가 광고 문구에 대한 규제도 기준이 완화됐고 신제품 개발 관련된 규제도 개선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들도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관련된 쪽이 농업 쪽과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농업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부분의 지원이 같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수혜가 될 수 있는 섹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팜스빌에 대한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볼게요. 오늘 이 회사가 장중에 한 11% 가까운 급등을 보여줬고요. 현재는 한 5.78%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급등을 했지만 전체적인 상장 이후의 차트를 보면은 이제서야 상장 당일에 기록했던 종가 수준까지 올라온 것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동안 좀 많이 힘들었던 그런 조정 장세를 보여줬던 회사인 만큼 이 팜스빌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실적이 뚜껑이 열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반응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작년 매출을 보게 되면 299억, 뭐 이렇게 큰 숫자는 아닙니다만 성장률로 보게 되면 전년도 비해서 50% 이상 성장했습니다. 게다가 영업이익은 76억대, 한 35% 가까이 늘어난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성장한다라는 관점 쪽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게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홈쇼핑 채널을 2개가 추가가 되고요. 게다가 편성 계획도 2배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대형마트 지출이나 사후 면세점 납품 이런 추가적인 부분들까지 계속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번에 또 마곡 허브센터로 또 이사를 가면서 R&D와 자체 생산 계속 한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매출이 500억대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 300억이 안 되던 부분들 쪽에서 상당히 또 변화가 나오겠죠. 한 60% 이상 늘어나는 모습들이고요. 영업이익도 한 130억대라고 하게 되면 거의 2배 가까운 수치도 보인다라고 했었을 때 특히 가파른 성장과 실적의 흐름들이 나온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 1,200억 정도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다라고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추세적인 접근은 가능하지만 이런 오늘 주가가 좀 가파르게 올라오는 날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테마구안에서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네. 건강기능식품 안에서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먼저 올랐던 건 뉴트리였잖아요. 그렇죠. 뉴트리 그다음에 저희가 그때 최선우주로 노바렉스도 이야기했었고 네. 그리고 오늘 팜스빌도 있습니다. 이런 여타 종목들과 다 비교해봤을 때 뭐 종근당 그때 바이오죠. 바이오였나요? 네. 네, 그것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런 종목들과 비교해봤을 때 팜스빌의 뭐 경쟁 매력도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네. 또 그 안에서 여전히 지금 현재 구간 좋게 보고 있는 종목 무엇이 있는지요? 네, 일단 팜스빌도 자체적으로 제품을 개발하면서 꾸준히 가져간다 그러면 나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좀 더 주목하는 부분들은 건강기능식품들이 마트나 여러 가지 보시게 되면 다양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가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노바렉스 같이 국내 최다로 개별 인정 원료를 공급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가장 큰 점진적인 수혜는 노바렉스가 보는 게 아니냐 이런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노바렉스요. 그렇습니다. 네, 종목 얘기를 뒤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노바렉스 같은 경우 올해 매출도 1,590억, 약 한 48% 늘어날 수치로 보여지는 만큼 여전히 성장성 계속 몇 년째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봤었을 때 아마 지금 한 23,000원대 초반 정도까지 들어온다라고 되면 아직 주가는 좀 플랫한 구간들이죠. 그런 쪽에서는 거의 지지권이다라는 관점과 함께 한 28,000원대까지는 목표를 삼으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뭐 팜스빌에 대한 매력도 충분히 있고요.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에 좀 초점을 맞춰보자면은 노바렉스가 가장 눈에 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28,000원의 목표가까지 한번 두고 볼게요.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